아니, 캡사이신은 그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이 좀 막 뿌리고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지훈 기자님.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약국을 방문한 70대 손님. 여기서 일을 마쳤는데 나갔는데 잠시 후 다시 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대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반말을 하던데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가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어허. 아니 근데 최재범 교수님 네. 딱 봐도 이제 저 손님 그 약국에 오시는 손님분께서는 딱 봐도 뭐 자식뻘이나 좀 이렇게 나이가 손 아래인 분이 좀 반말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뒤 나이로 보면 한 70대, 4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시면 70대 어르신이고 약사는 40대 딱 여성분인데 자식뻘 나이네요. 그 정도 네. 차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와서 막 다짜고짜 화를 낸 게 아니고 네. 이 손님분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뭐 내가 실수한 거 있냐? 혹시 왜냐면 내가 반말을 한 것 같아요. 약을 네. 구매하는 과정에 약사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네. 만약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랬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결국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사가 이제 권총형 분사기를 꺼내서 손님을 어머나? 향해서 캡사이신을 발사를 한 겁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권총형 분사기라는 말은 실제로 겉에 모양은 권총으로 생긴 거예요, 진짜? 아, 네, 권총 모양의 그 분사기인데요. 왜 호신용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캡사이신 하면 뭐 후추나 고춧가루에서 있던 그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건데 굉장히 맵고 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그 제품을 뿌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허허. 이 약사는 손님의 얼굴과 머리 등에 이 캡사이신을 분사했고요. 어머나. 손님은 엄청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면서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어머나 채 세상에.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아이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니 가끔 우리가 요리하다가도 최명기 원장님 요리하다가도 이 고춧가루가 눈에만 들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 캡사이신을 지금 눈에 맞았단 말이죠. 70대 노인분은. 근데 지금 저 상태에 지금 눈에 뭐 이상은 없어요? 캡사이신 눈에 들어가면? 저분한테는 불행히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 렌즈가 인공수정체였던 거예요. 어머나. 백내장 수술을 과거에 받으셨을 수도 있고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캡사이신을 이제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글쎄 그 수술된 인공수정체가 그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머나, 탈구가 됐어요. 진짜 세상에. 뼈가 부러지듯이 네. 인공수정체가.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수술을 받으셨지만 과거에 인공수정체를 받으셨을 때의 좋은 시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호준 변호사님. 이 수술을 받은 그 인공수정체가 위치가 변하면서 시력이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시력으로 지금 앞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캡사이신 같은 것들을 눈과 얼굴을 겨냥해서 뿌리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약사인 사람이 예견하기 어려웠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네,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특수상해의 죄책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결국 법원까지 가서 어허.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이 40대 약사가 기소가 됐던 건데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형사처벌 등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요. 허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재판부가 피해자가 즉 그 가해자인 약사가 500만 원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인 저 70대 노인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혔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는 왜 2년을 선고해 준 거예요? 사실 특수상해죄가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이 양형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전과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탁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참작 요소로 일단은 적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약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는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
일괄적으로 뭐 흉기나 둔기가 아니라 캡사이신이라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힌 점 등이 고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의 어떤 그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공탁을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공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형 사유가 됐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네. 있거든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 공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겠지만 단순히 범죄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요, 약사님은 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약사 선생님은 환자 이 약국에 찾아온 손님과 환자분들을 대면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말로써 대화로서 해결하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집행유예는 냈지만 앞으로 처절하게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